안녕하십니까. 교신학원의 수희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부터는 드디어 이제 방정식 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단원은 방정식 단원이고요. 여기서도 이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겠네요. 그죠? 물론 이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때부터 워낙 많이 쓰던 식이라 분명히 학생들이 좀 잘하고 자신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앞에 있는 거 한번 복습해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뭘 배웠냐면, 일단 여기 등식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어떤 거랑 어떤 게 있다? 일단 항등식이랑 그리고 방정식, 이게 있다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등식을 풀기 전에 이 앞 단원에서 우리가 다항식을 통해서 다항식의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이용해서 이제 등식 단원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동안은 항등식에 대해서만 배웠습니다. 그죠? 항등식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항등식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제 나머지 정리라든지 인수 정리, 그리고 인수분해,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복소수는 항등식은 아니에요. 항등식의 개념으로 푸는 문제들도 나오지만 복소는 항등식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항등식이 끝나고 방정식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방정식을 배우려면 여기에 이제 1차 방정식도 나오고 2차 방정식도 나오지만 주 내용은 이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중3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뭘 배우냐면 제곱근하고 인수분해를 먼저 배우거든요. 얘 둘이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 3단원이 2차 방정식, 요렇게 이제 됩니다. 그 이유는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뭐기 때문에, 인수분해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배워야 2차 방정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x제곱이 3이다. 이런 2차 방정식 풀려면 제곱근이 뭔지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번에도 이제 2차 방정식을 할 건데, 이 사이 단원, 항등식과 방정식 사이에 우리가 복소수를 배웠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뭘 찾는다? x제곱해서 마이너스 2 되는 거 찾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2차 방정식 문제가 나오면 이제는 우리가 이 x 값도 구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구했더니 x는 뭐가 나오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허근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이제 앞으로 배우도록 하고요. 이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한 개념들을 위해서 요 앞에서 복소수까지, 그래서 항등식과 복소수까지 우리가 이제 앞단에서 이제 배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 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항등식은 뭐였죠? 등식 중에? 양변이 항상 성립하는 거. x값에 상관없이. 그렇죠. 이 항등식은 x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x에 아무거나 넣어도 이 식이 무조건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등식은 x값이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까? 안 궁금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x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항상 개수를 물어본다고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미정개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개수를 물어본다. 하지만 방정식은 x값에 따라서, 얘는 x값에 영향을 받죠. x값에 따라 얘는 어떤 때는 참이 되었다가 혹은 어떤 때는 거짓이 되기도 하는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 거짓되는 건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도대체 참이 되느냐,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x값,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근이나 혹은 해라고 한다고 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 방정식은 근이나 해를 구하는 게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근이나 해를 구해야 되니까 이제 근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즉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x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질문들이 여기에서부터 계속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정식 단어는 뭘 구하는 거라고요? x값을 구하는 단원이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 이 단원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 나오지만, 일단 여러분이 그동안 배워왔던 거죠. 여러분이 뭘 배웠냐면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을 배웠다는 거죠. 예, 중학교에서.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해봅시다. 1차 방정식 문제는 어떻게 풀죠? 얘들의 풀이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x값을 구해내야 돼요. 힌트를 조금 주자면, 우리가 x를 구하려면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게 등식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x를 구하려면 한쪽에 항상 x를 남겨야 돼요. x는 뭐다, 요런 이제 모양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x는 5다 이렇게 하면 근이 얼마구나, 5구나,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요런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이 뭐였나요? 풀이법 이항. 상당히 근접했지만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렇죠. 뭐 이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일단 우리가 이런 1차 방식을 풀 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억나십니까? 이거 처음 계산하고 이거 두 번째 계산해야 되니까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거꾸로 계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를 없애야 됩니다. 그죠? 한쪽에 x만 남겨야 되니까 x를 제외한 나머지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부터 없애야 됩니다. 그죠? 넘기면 2x는 얼마? 14가 됩니다. 그죠? 자, 얘 없애야 되겠죠? 2도 없애야 되겠죠? 없애려면 넘겨서 나눠주면 x는 얼마? 7.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요렇게 이제 풀었던 거. 자, 그래서 거꾸로 계산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항을 넘기는 걸 보통 이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항은 사실 이 성질을 좀 편하게 하려고 만든 거고요. 우리 풀이법은 뭐냐면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 주는 거죠. 등식의 성질. 자, 초등학교 때 배우는 겁니다. 등식의 성질은 뭡니까? 우리가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좌변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둘이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양변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등식의 성질 첫 번째. 뭡니까? 등식의 양변에 뭐다?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뭐한다? 성립한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뭘까요? 빼도. 그렇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성립한다. 세 번째는 곱해도 성립한다. 네 번째는 나눠도 성립한다. 그럼 나누는 거 아무거나 나눠도 무조건 성립합니까? 이거 예외 조건이 하나 있었죠. 예외 조건. 단 뭐는 제외합니까? 뭘로 나눌 수 없다? 0. 그렇죠. 단 0은 제외입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때 배운 등식의 성질이고요. 등식의 성질이라서 이 문제를 풀려면 얘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변에 3을 더해줍니다. 그죠? 양변에 3을 더하면 얘랑 얘랑 없어지고요. 10에다 3을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얘를 없애야 되는데 이거는 2랑 x랑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뭘로 나눈다? 2로 나눕니다. 그죠? 2로 나누면 여긴 x는 뭐? 7이 된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네요. 근데 매번 계산할 때마다 이렇게 일일이 적어주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이사시킨다는 의미로 이항. 마이너스가 넘어가면 플러스로. 뭐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로. 이렇게 이제 이항으로 하지만 이 엄밀한 성질은 뭐다? 1차 원식 풀이법의 등식의 성질이라는 거. 등식의 성질을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한 게 이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1차 방식 우리가 배웠으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1차 방식 한번 배워봅시다. 자, 뭐 할 거냐면 일단 방정식 1차 방식 할 건데요. 자, ax-b는 0이다. 자, 요런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식이 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런 등식이 있을 때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시간 잠깐 드릴 때.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뭐 보기에는 너무 쉬워 보이죠? 자, 풀었습니까 벌써? 빠르네요. 자, 어떻게 풀었어요? 일단 양변에 네. b를 더해. 양변에 b를 더해서 더하기 b 더하기 b. 네, 등식 성질 1번 써준 거죠. 그래서 ax는 얼마? b다 했고요. 또 양변에 a를 나눠. 양변에 a를 나눠서 a도 나누고 여기 a 나눠서 x는 a분의 b다. 따라서 x는 a분의 b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풀면 이 문제는 틀린 겁니다. 자, 뭐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틀렸을까요? 지금 설명 다 했는데, 이론 설명 다 했는데 뭐가 틀렸을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얘는 맞아요. 얘는 맞는데, 자, 이제 앞으로 이 고등부에서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특별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 예외 조건입니다. 예외 조건. 우리 복소수를 할 때도 예외 조건에 그게 있었죠. 둘 다 음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ab에 둘 다 양이거나 아니면 하나가 양이고 하나가 음인 경우에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그냥 루트 ab가 되거든요. 근데 둘 다 음인 경우에만 이거 합칠 때 앞에 뭐가 붙었다?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죠? 이런 예외 조건을 좀 기억해 달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일반적인 계산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외 조건은 일반적인 계산이랑 약간 다른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런 것들은 문제를 풀다 놓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봅시다. 일단 여기서 등식의 성질 몇 번 썼냐면 1번을 썼습니다. 그죠? 등식 양면에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은 성립한다. 자, 다음으로 넘어봅시다. 문제 없죠? 자, 등식 양면을 뭘로 나눴나요? A로 나눴죠. 몇 입니까? 네 번째 식이네요. 자, 등식 양면에 같은 수를 나눠도 등식 성립합니다. 그죠? 단, 제가 이걸 특별히 노란 걸로 적었네요. 그죠? 뭐는 제외한다? 0은 제외. 지금 A 0인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자, 여기서 B가 0이거나 아니거나 뭐 이 수식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어차피 0은 넘겨봐야 0이니까. 근데 A가 지금 0인지 아닌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양변을 A로 나누면 문제 바로 틀립니다. 자, 이게 중등부 수학이랑 고등부 수학에서의 가장 큰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상 느끼는 가장 다른 점이라고 보여져요. 고등부 수학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논리적으로 맞느냐 아니냐를 매 순간 따져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숫자로 나오기보다 이제 문자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서 여러분 반드시 이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양변을 A로 나눌 거 아닙니까? 그죠? 나눌 때는 이렇게 바로 나눌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거 좀 지울게요. 그래서 이걸 지금 양변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로 나눠야 됩니다. 뭐인 경우? A가 0인 경우랑 A가 0이 아닌 경우를 여러분이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A가 0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이 두 개로 나눈 거니까 간단하지만 앞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경우를 나눠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느끼기에 문제가 조금 이상한데? 라고 느끼는 학생들도 좀 있어요. 아니 이거는 어쩔 때는 이렇고 어쩔 때는 이런데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문제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류의 문제는 뭐다? 이상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중등부에서 이런 문제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우 나눠서 풀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양변을 A로 나누려면 A가 0이 아니어야만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X는 A분의 B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양변을 A로 나눠서 X는 A분의 B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아까 요것만 푼 거죠. 이걸 안 풀었으니까 덜 풀었으니까 문제를 틀렸다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제 다시 두 개로 나눠야 돼요. A가 0이라고 해봅시다. 다시 두 개로 나누는 건 일단 아니고요. A가 0이라고 합시다. 여기 0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 모양이 뭐가 되냐면 0 곱하기 X는 B다. 이런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여기에 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0에다가 얘를 곱하면 좌변은 무조건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럼 얘 둘이가 같아지려면 B는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0. 그렇죠. B가 0이 나와야 얘 둘이 같아지겠네요. 그럼 B가 0이 아니라고 합시다. B가 5다. 그럼 얘 둘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얘들은 같아질 수 없죠. 이게 무조건 0이 나올 거니까. 따라서 이때는 다시 경우를 두 개로 나눠야 돼요. B가 0인 경우랑 B가 0이 아닌 경우로 나누셔야 됩니다. 자, A도 0이고 B도 0이잖아요. 그럼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 나온다? 0 곱하기 X는 0.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좌변과 우변은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따라서 이때는 해가 어떻다? 무수히 많다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번에는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에요. 이런 모양이겠죠. 얘는 0인데 얘가 0이 아닌 그럼 X에 어떤 값을 넣어도 좌변은 0이 되는데 우변은 0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가 없다가 돼요. 아시겠죠? 자, 요런 거는 중학교 때 배우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좀 기억을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보면 얘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X 값이 정확하게 딱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는 무조건 해가 한 개가 나와요. 해가 한 개가 나옵니다. 근데 A가 0이 아니면 해가 한 개가 절대 안 나오고 무조건 뭐다? 둘 중에 하나.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오든 해가 아예 없든. 그래서 1차 방정식 문제를 푸는데 해가 없다가 나오거나 해가 무수히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X의 개수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고등부에서 배우는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이에요. 좀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별건 아니지만 여기서 뭐다? 이 예외 조건, 등식의 성질의 예외 조건 때문에 얘가 이걸 A가 0인 경우나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문제에서 어떤 예외 조건이 나온다면 그 예외 조건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예외 조건에서 항상 어려운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많이 일어나게 돼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예외 조건들이 나오면 반드시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없구나 라는 꼭 체크해서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제 1차 방식 풀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됩니까? 2차 방식 해야 되겠네요. 그죠?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주면 됩니까? 풀이법 이거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뭐 해주면 됩니까? 대입. 대입은 모든 방정식에서 대입으로 문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입을 풀어줄 수, 모든 방식 풀 수 있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대입해가지고 항상 찾아줄 수는 없거든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대입의 방법은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인수분해죠.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중3 때 그렇게 배운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가지고 어떤 놈 곱하기 어떤 놈은 0이다. 이런 모양으로 만들면 둘이 곱해서 0 나오려면 뭐가? 이 놈이 0이 되거나 아니면 뭐다? 이 놈이 0이 되거나 구해 가지고 x값 두 개 찾을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럼 뭘로 구해주셔야 됩니까? 근해. 그렇죠. 이름도 참 그죠? 근의 공식. 방정식은 뭘 구하는 거다? 근을 구해야 되는 애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하면 근을 구하는 공식을 쓰면 2차 방식은 근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네요. 그죠? 뭘 구할 수 있다? 근을 구할 수 있다. 그러면 2차 방식 근의 공식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인수분해 방식은 우리가 앞단에서 인수분해를 배웠으니까 특별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의 공식 한번 써봅시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식이 나왔을 때요.
자, 내가 x 값을 구하고 싶으면, 물론 이 근의 공식 쓸 때는 이게 2차 방정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a는 0이 아니라는 전제조건이 기본적으로 붙습니다. 그죠? 자, x는 뭐 분의 2a분의 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x 당연히 외우고 계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어줄 수 있다는 거. 근데 만약 이 b가 짝수랍니다. 짝수라는 얘기는 어떤 정수의 2배가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얘를 그죠? 좀 더 간단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뭘로 나타내면 된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그죠? b 프라임이란 건 이 b가 b 프라임의 2배니까 b 프라임은 이놈의 뭐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분의 1이 되죠. 요 값의 절반이 됩니다. 그렇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렇게 이제 된다는 거. 그래서 쌤 이것도 외워야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보통 고등학생들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 좀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러려면 여러분이 생각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여유를 갖고 시험을 치고 싶으시면 기본적으로 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역시나 근의 공식이죠. 그래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아주 크게 왜 안 외우셔도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신할 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외워두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외우기는 좀 쉽습니다. 뭐 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b는 전부 b'으로 바꿔요. 절반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머지 식은 숫자들만 다 없애주면 돼요. 2 없죠? 여기 식에 보면 숫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전부 1입니다. 그죠? 개수가. 그래서 숫자들을 다 없애준다. 2도 없애고 4도 없애고 b만 뭘로? b'으로 바꾸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숫자들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b만 b'으로 이렇게 이제 외워주면 되니까 이 식만 외우고 있으시다면 얘를 외우기가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근의 공식도 좀 외워줄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이게 2차 방정식의 풀이법이네요.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인데 1차랑 2차를 벌써 설명을 다 해버렸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끝나진 않습니다. 문제도 좀 풀어야 되고 여기서도 설명할 게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일단은 큰 개관은 요 단원에서 우리 방정식 단원에서 맨 처음에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단원에서는 요 두 가지가 아주 큰 개관이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2차 방정식에서는 뭐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든지 그죠? 판별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요것들은 지워도 되겠죠? 네, 좀 지우고요. 자, 2차 방정식은 다시 볼 거기 때문에 일단 1차 방정식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 조금 알아두시고요. 지금 이 단어는 이제 방정식 단어이기 때문에 복습으로 사실은 앞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복습으로 이제 내용을 배운 거고 복습 내용 중에 이 1차 방정식 내용이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것만 좀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굉장히 싫어하는 내용이죠. 뭐냐면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에 관한 문제. 1차 방정식 문제를 하면 당연히 그 절대값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다뤄야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함수에서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또 절대값 그래프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절대값은 수능에서 이과든 문과든 절대값 문제가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한 문제 정도는. 그래서 절대값이 그만큼 개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단원에서 여러분이 고등부에서 배우는 어떤 단원에서도 절대값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모든 단원에 절대값을 끼워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절대값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절대값은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도 하지만 절대값을 한번 봅시다. 얘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됩니까? 정의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절대값의 정의가 뭐죠? 부호 양수든 음수든 저 절대값 기호 안에서 나오게 되면 양수로 나와요. 아주 바람직한 오답입니다. 그쵸? 물론, 오답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절대값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죠. 절대값의 성질. 일단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그러면 왜 얘는 항상 양이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항상 양이 되잖아요. 얘는 왜 양이 되냐면, 얘가 거리를 의미하는 기호라서 그래요. 거리. 이 절대값이라는 애가 거리를 의미하는 기호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500m라고 합시다. 학원에서 저희 집까지 거리가 500m. 그럼 반대로 저희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는 마이너스 500m인가요? 아니죠. 500m죠. 아니면 이렇게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한테 당신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제 몸무게는 마이너스 20kg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치를 재는 측량을 하는 단위에는 음수를 못 가지는 애들이 있어요. 음수를 가지는 애들도 있고 음수를 못 가지는 단위들이 있거든요. 거리는 음수를 못 가지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에서 5까지의 거리를 구하나 5에서 2까지의 거리를 구하나 거리는 무조건 얼마가 나온다? 3이 나오죠. 이건 음수를 못 가진다고요. 자, 그래서 이 절대값 x는 뭘 나타내느냐? 거리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이기 때문에 얘들이 무조건 양수로 나와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인지가 중요하겠죠. 그럼 여기 x가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어디까지 거리다? x까지 거리라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어디까지? x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되면 되겠네요. 그럼 봅시다. 자, 절대값이 한번 볼게요. 절대값이. 절대값이는 얘는 어디서부터? 원점. 자, 그렇죠. x에다 2 집어넣은 거니까 이거 이놈 되겠죠? 얘는 어디서부터? 원점에서 2까지 거리란 말이에요. 그럼 수직선을 이렇게 나타내면 여기 0, 1, 2, 3, 뭐 4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얼마입니까? 한 칸, 두 칸이니까 얼마 된다? 2가 되죠. 그래서 이놈이 얼마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2다. 이건 모르면 한 거니까. 원점에서 마이너스 2까지의 거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 거리니까 얼마입니까? 그렇죠. 두 칸이니까 당연히 얘도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항상 뭘로 나온다? 양으로 나온다고요. 물론 거리가 0인 경우는 있겠죠. 0인 경우는. 하지만 절대값을 씌우면 음수는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거리니까 최소값이 항상 뭘로 나온다? 0으로 밖에 못 나와요. 그럼 이런 것들 절대값 x가 2가 되는 걸 찾아라. 이건 의미는 뭐다?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2인 x값을 찾아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원점에서 오른쪽으로 거리가 2네가 있겠죠. 얼마? 2. 원점에서 왼쪽으로 거리가 2네가 있겠죠.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래서 x값은 2랑 마이너스 2.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뭐 보통 뭐 중학교 때 절대값 배울 때부터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무조건 양으로 나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 거리를 의미한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에서 수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를 ft라고 하자 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그 ft라는 수식에 뭐가 나와야 된다? 절대값이라는 기호를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절대값은 거리를 의미하는 수식적 표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물론 지금 배우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런 것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자, 이거는 이제 방정식은 아니고 부등식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정의를 배웠으니까 정의를 가지고 이런 거를 풀 수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의미는 뭐냐면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2보다 뭐한 애들? 큰 애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가 2예요. 2보다 크려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이거보다 더 멀리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보다 멀리 있다는 얘기는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은 여기에 있는 x값들은 원점에서 이까지 거리가 2보다 크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x가 2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니까 x가 2보다 크면 됩니다. 그죠? 또는 이제 어느 쪽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왼쪽으로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2보다 더 멀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애들은 여기 위에 있는 x값들은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2보다 어떻다?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따라서 이때 x는 마이너스 2보다 뭐 하면 작은 요런 애들은 전부 뭐다? 원점에서 x까지 거리가 2보다 큰 애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이번엔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라. 이런 의미가 뭐다?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가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구하라. 이런 이제 의미가 될 거거든요. 그럼 이런 의미가 될 거니까 여기가 거리가 2입니다. 그럼 이거보다 적게 가야 되겠죠. 이거보다 덜 가야 여기 있는 애들이 거리가 2보다 작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까지가 2니까 얘보다 덜 가야 여기 위에 있는 x값들이 거리가 2보다 작게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x값이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죠? 근데 2가 돼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여기 등호놓을 수 있겠네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애들이니까 2보다 어느 쪽?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2보단 작아야 되는데 같은 것까지도 가능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제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부등호도 뭐를 이용해서 이 절대값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그냥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정의를 이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아마 여러분이 이 정의 하나만 가지고 절대값의 모든 문제를 푸는데 이 정의를 하나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아마 조금 어렵거나 까다로운 경우들이 좀 생길 거예요. 물론 뭐 굳이 풀자면 풀 수야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제가 요거 하나만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절대값 문제고요. 자, 절대값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풀 거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이 문제를 푸는 풀이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방금도 풀었습니다. 부등식도 풀고 했지만 이 기본적인 풀이법, 기본 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절대값 문제들은 뭐 꼭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몇 가지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 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절대값 문제를 딱 만났는데 이거 못 풀겠어.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절대값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값 문제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이 절대값을 여러분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거 물론 중학교 때 배운 겁니다. 중3 때 배운 건데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 절대값 문제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절대값 x가 나왔다. 얘를 나눠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제 뭘 나누냐면 범위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어떤 이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이놈의 부호가 양인 경우랑 음인 경우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절대값 안이 양인 경우랑 요 절대값 안이 음인 경우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물론 가끔 선생님 x가 0인 경우는 여기 넣어야 돼요, 여기 넣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는데 이 절대값 안이 0이면 이건 플러스로 꺼내든 마이너스로 꺼내든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위로 들어가든 밑으로 가든 크게 상관없어요. 보통은 어디다 넣냐면 x값이 더 큰 쪽에다 넣어줍니다. 보통은. 그래서 x가 양이다. 그럼 이거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절대값 x는 그대로 x로 꺼내주면 되겠죠. 양수니까. 근데 x가 음이에요. 그럼 절대값 x는 이게 음수잖아요. 나올 때 양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앞에 뭘 붙여줘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줘야 되죠. 자, 여러분이 중3 때 쓰던 요 방법. 요 방법이 이 절대값 문제보다 기본 풀이법. 거의 대부분의 절대값 문제들은 범위 나눠서 문제 풀어주면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우를 나눠서 이 경우 풀고 이 경우 풀어야 되니까 두 번 풀어야 되겠죠. 문제마다 절대값이 여러 개가 나오면 경우를 몇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좀 귀찮긴 해요. 풀이가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문제에서 우리가 많은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고 거의 대부분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다 하는 풀이법들은 약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능키, 그러니까 열쇠 중에 만능 열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만능 열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문에 있는 문을 열 수는 있지만 그 문에 딱 맞는 열쇠는 꽂고 돌리면 문 바로 열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만능 키들은 꽂고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게 걸리는 느낌이 들어서 딱 돌리면 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들은 만능 키, 많은 문제를 이 방법으로 풀 수는 있지만 이 방법이 항상 가장 쉽고 가장 간편한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절대값 문제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된다. 자, 범위를 나누는 이유는 뭐라고요? 뭘 하기 위해서?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이걸 하면 절대값을 없앨 수 있어요. 절대값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네. 그럼 절대값이 없애니까 우리가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방정식의 문제풀이법대로 그냥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있으면 문제풀이가 어렵기 때문에 절대값을 없애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뭐다? 범위 나누기라는 걸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값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면 된다? 범위 나누기로 풀어주면 된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까지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한 문제만. 자, 설명할 것도 조금 있고요. 절대값 문제 한 문제만 좀 풀어보고 갈게요. 자, 2-x 더하기 x-5가 4다.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얘는 절대값이 지금 두 개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 절대값 성질 중에 이건 알고 계시죠? 절대값 A나 절대값 마이너스 A나 같은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절대값이나 절대값 마이너스 A는 같게 나오는 것처럼 같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도요 2-x나 x-2나 어차피 같은 식입니다. 이거 같은 식이고요. 이것도 x-5나 5-x는 어떤 식이다? 같은 식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이 푸실 거예요. 풀 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위를 나눠야 되겠죠.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르면 범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범위 나눌 거면 이거 4로 하지 말고 5로 합시다. 5로 할게요. 네, 숫자를 5로 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놈이 양이 되는 경우랑 이놈이 음이 되는 경우로 문제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양과 음을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양과 음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뭐보다 크면 양이고 뭐보다 작으면 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양인 경우랑 얘가 음인 경우로 나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이놈이 뭐가 되는 거? 0이 되는 x값을 먼저 찾아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놈이 양인 경우랑 이놈이 음인 경우로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놈이 일단 뭐가 되는 x값을 찾자? 0이 되는 x값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뭐가 기준이 돼요? x2가 기준이 되겠죠. 자, 여기 뭐가 기준이 됩니까? X. 그렇죠.
그쵸? x는 5가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범위를 어디서 나눠야 된다? x가 2보다 클 때랑 x가 2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되고요. 얘는 뭘로 나눠야 되면 x가 5보다 클 때랑 x가 5보다 작을 때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수직선을 우리가 그리면 2를 기준으로 이쪽과 이쪽으로 나눠야 되죠. 2보다 작은 거랑 2보다 큰 쪽. 그 다음에 5를 기준으로 5보다 작을 때랑 5보다 클 때로 나눠야 됩니다. 그죠? 그럼 범위는 여러분이 나눠야 되는 범위는 여기에서 총 몇 개? 3개 범위로 나눠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아, 이거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죠? 자, 그럼 처음부터 해봅시다. x가 2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x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경우, 그리고 x가 5보다 큰 경우,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뭐가 없죠? x가 2인 경우랑 x가 5인 경우는 없죠. 걔들은 어디다 넣어도 되지만 보통 어디다 넣는다? x값이 크다에 넣는다가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아무 데나 넣으셔도 돼요. 양쪽에 다 넣어도 됩니다. 사실은. 다 넣어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절대값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해봅시다. x가 이보다 작네요. 뭐 따져봅시다. 이거 1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0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넣으면 양입니까? 음입니까? 양수. 그대로 나옵니다. 그죠? 2 플러스 x 더하기 x가 이보다 작죠? 이거 양입니까? 음입니까? 음이죠. 나올 때 뭘 달고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게 5 되는 거 찾는 거네요. 양쪽에서 5 없어지고요. 계산해주면 2 마이너스 2x가 0이 돼야 되니까 x는 얼마란 걸 수 있다? 1이란 걸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항상 이거 답 나오고 나면 확인하셔야 됩니다. x는 1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네. 네, 그럼 해가 된다는 걸 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 이걸 풀었는데 이게 x가 예를 들어서 5가 나왔어요. 그럼 x가 2보다 작은 경우에 이렇게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x가 2보다 작아요, 안 작아요? 안 작았죠. 그럼 이거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 x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거 몇 개? 3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넣어봅시다. 양입니까? 음입니까? 음수. 나올 때 뭘 달고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달고 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x가 됩니다. 그죠? 더하기. 자, x가 3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 넣으면 양입니까? 음입니까? 나올 때 뭘 달고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죠? 이게 5가 돼야 되는데 얘랑 얘랑 없어지죠? 뭐 좀 더 정확하게 적어주고 싶으면 0x라고 적어주는 게 좀 더 괜찮습니다. 얘들이 계산하면 플러스 3은 5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0x니까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 값은 0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다가 3을 더해서 5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여기선 해가 노란색으로 적을까요? 여기선 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는 만족하는 x값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에 이거 봅시다. 이번 x가 5보다 크죠? 이거 보면 뭡니까? 음수.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2 플러스 x 더하기 x가 5보다 크면 이거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이죠.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x 마이너스 5가 5가 돼야 되겠네요. 따라서 얘 둘이 더하면 2x 얘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7이 5가 되니까 요거 넘기면 10이 되는 거네요. 그죠? x는 얼마나 갈 수 있다? 6. 자, 답 6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 한번 해주세요. x 5보다 큰가요? 네. 그럼 이거 해가 되네요. 그럼 해는 인원하고 인원 몇 개 나온다? 2개의 해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당히 풀이 기네요. 그죠? 자, 상당히 풀이가 긴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기본 풀이지 항상 뭐 가장 좋은 방법의 풀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아시겠죠? 볼 수 없는데 자, 요 지워도 여기 옆에다 좁지만 여기다가 좀 해볼게요. 오늘 배운 거 사실 뭐 이거랑 절대값 2개밖에 없죠. 그죠? 자, 근데 이 절대값 문제는 아까 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를 절대값 x만 적으면 이게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거든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거 여러분이 자, 얘가 이거 처음 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7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7에서 1을 빼. 그렇죠. 7에서 1을 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제가 3에서 11까지 거리를 구하고 싶대요. 거리 어떻게 구해주면 됩니까? 11에서 4. 그렇죠. 11에서 3을 빼면 거리 8 나오니까 거리는 8이 안 갈 수 있죠. 그럼 내가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가 크죠? 몰라요. 모르죠. 그럼 A에서 B를 빼야 될지 B에서 A를 빼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 거리를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누구에서 누구를 빼든 상관이 없죠. 뭐만 씌워주면 됩니까? 절대값만 씌워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어떻게 계산해도 된다? B-A의 절대값을 계산해. 왜냐면 여기서 이거 빼서 절대값 하나, 여기서 이거 빼서 절대값 하나, 차는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구하고 싶다. 뭘 이용해서 나타내자고요? 절대값 이용해서 나타내는 거. 이거는 사실 이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죠? A, B의 차를 구하라. 이거랑 사실 같은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차를 구하라는 이 표현도 사실은 뭐다? 거리에 관한 표현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문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자가 몇 개 들어가는 경우 2개가 들어가면서 이거 빼기 이거다. 요건 뭘 의미한다? A에서 B까지의 거리를 의미한다고요. 자, 그 관점에서 얘를 한번 볼까요?
그 관점에서 얘를 보면 얘는 지금 뭐 하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입니까? 2에서 그렇죠. 2에서 x까지 거리입니다. 자, 정의 그대로 해석하겠다는 겁니다. 자,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리예요? X에서 그렇죠. x에서까지. 아니면 뭐 5에서 x까지를 해도 되죠. 똑같은 얘기니까. 거리예요. 그럼 얘는 2에서 x까지 그리고 5에서 x까지 거리 두 개를 더해서 거리 합이 얼마가 되는 걸 찾는다? 5가 되는 걸 찾는다고요. 그럼 얘를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겠죠. 여기에 2가 있고요. 여기에 5가 있어요. 그럼 저는 x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운데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x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얘는 지금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2가 될 겁니다. 그죠?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5-x가 될 거예요. 근데 이 거리랑 둘이 더하면 무조건 얼마 나와야 돼요? 5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3 그렇죠. x가 여기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니까 x가 여기 사이에 있다. 2랑 5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 거리하고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된다? 3이 나온다고요. 5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x가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는 무조건 3 나오겠죠? 그럼 x는 여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네요. 그럼 x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 있어야 된다? 얘들 바깥에 있어야 되겠죠. 얘들 바깥에 있어야 되니까 x가 이번에는 이쪽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놈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죠. 그 다음에 이놈은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죠.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더해서 얼마 되는 거 찾는 거예요? 5 되는 거 찾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얘를 여기서 잘라봅시다. 이렇게 자르면 뭐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인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일단 얼마예요? 이거 2랑 5잖아요. 여기서 이까지 거리가 얼마예요? 3 이거 3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까지 거리랑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거리가 같을 거 아니에요? 이 거리랑 이거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거리 합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5요 얘 둘이 거리 같죠? 그럼 요거 한 개당 거리가 얼마 나와야 됩니까? 2요 이게 2면 얘도 2 아닐까요? 이거 전체가 2다. 그쵸? 전체가 2면 요거 한 개 거리는 얼마 나와야 돼요? 1 1이어야 되죠. 이게 1이어야 얘가 1이고 얘가 1이어야 이 전체가 4가 되고 이 거리가 1이니까 더하면 5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5에서 오른쪽으로 1만큼 간 거네요. x 얼마? 6 6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 나옵니다. 그죠? 되십니까? 이번에는 똑같죠? x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5가 나와야 된다고요. 똑같네요. 그죠? 여기서 얼마 차이 나야 된다? 1 차이 나야 되겠죠. 여기서 1 차이가 나야 요거 1, 여기서 여기까지가 3이니까 요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얼마랑 1이랑 6일 때 거리합이 얼마 나온다? 5가 나온다. 이렇게 정의로도 풀 수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정의를 이용해서도 이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뭐 워낙 간단한 문제니까 문제가 좀 더 복잡하게 나오고 여러분이 눈에 이거 이렇게 풀어야 했던 게 안 보이면 아마 정의로 문제를 풀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뭘 이용해서 범위 나눠서 절대값을 없애주면 됩니다. 아까 범위 3개 나오니까 절대값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본풀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적절히 잘 연습을 해둘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일단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앞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이제 방정식. 앞 시간에 이제 저희가 그 1차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절대값에 대한 문제, 그 기본 개념이랑 얘를 이제 간단한 문제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단어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해봅시다. 일단 뭐 2차 방정식은 중3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고 거의 대부분의 문제에서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2차 방식을 일단 수식으로 적을 때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요,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서는 a가 0인 경우를 좀 배제하도록 할게요. a가 0이 되면 이게 1차 방식으로 바뀔 거고, 또 그렇게 되면 뭐 a가 0인 걸 따져야 된다면 b가 0인 것도 따져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는 a가 0인 경우에는 배제하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은 얘가 뭐다? 방정식 문제. 방정식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근이나 해를 구해야 된다는 거. 근의 정의가 뭐다? 방정식에 집어넣었을 때 이 방정식을 참으로 하는 x값, 그놈을 이제 근이라고 했고요. 우린 여기서 근이나 혹은 해를 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풀이법에서 첫 번째, 일단 얘를 인수분해할 수 있겠죠. 뭐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인수분해식은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우리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크게 다루지는 않고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서만 좀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그쵸, 두 식의 곱이 0이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다? 근의 공식을 쓰면 된다. 요걸 가지고 2차 방정식 풀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문제풀이는 뭐 지금 당장은 사실은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라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구나 하고 이제 복습용으로 중3 때 했던 것들이 이제 아는 제가 좀 못했으면 복습의 의미로 요거 한번 체크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식을 구해야 되는데 뭐 중학교 때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항상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 방정식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한쪽 변을 0으로 만들고 한쪽 변으로 모든 항을 다 넘겨야 됩니다. 그죠? 넘긴 상태에서 그래서 한쪽 변을 능력의 형태로 만든 상태에서 문제풀이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보통은 최고차항의 부호를 뭘로 만들어준다? 플러스로 만들어준다는 거. 이게 이제 보통 기본입니다. 그죠? 자, 일단 분수꼴 나오니까 문제 풀기 귀찮죠? 그러니까 분수꼴 없앱시다. 여기는 2, 여기는 3. 최소 공배수 곱해야 되니까 얼마를 곱하자? 6을 곱할게요. 그럼 3배 하면 얘는 3x제곱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여기 곱해주면 2배 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x. 여기에 6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놈을 왼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 그리고 넘겨서 플러스 9는 0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풀리겠네요. 그죠? 자,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네요. 그죠? 뭐 해줘야 되겠다? 근의 공식 써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놈이 짝수죠? 네. 짝수니까 짝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된다고요? x는 자 2a분의 숫자 안 적으면 돼요. 2 안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b가 아니라 뭐가 와야 된다? b 프라임. b의 절반이 와야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b가 4니까 당연히 b 프라임은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근의 공식 한번 써봅시다. x는 a분의 분모 1이니까 사실 적을 필요는 없네요. 그죠?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4 마이너스 ac니까 9를 빼주는 거죠. 루트 안이 뭐가 된다? 음수가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중학생이랑 차이입니다. 그죠? 초기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뭐가 나올 수 있다? 허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니까 루트 5i로 적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놈 뭐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이 두 개의 허근을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문제 풀 때 이놈이 실근이 없구만 약간 이렇게 문제를 풀어줬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부터 우리가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진다 이렇게 이제 문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요 자 이걸 푸는 문제인데요. 아이고 문제 풀라니까 귀찮습니다. 그죠? 여기 앞에 뭐 루트도 나오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뭐 해설지나 프리집에 나오는 공고사항이죠.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땐 조금 이렇게 푸는 게 쉽다라고 공고하는 방향성은 뭐냐면 최고창의 개수는 웬만하면 유리수로 만드는 게 계산이 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유리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랑 합차를 할 수 있는 거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뭐를 곱해줘야 된다? 루트 2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든 항에다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고요. 여기에도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곱하는 걸 권고사항으로 해요. 근데 뭐 여러분이 문제를 풀었을 때 문자가 너무 복잡하게 나오네. 근의 공식 쓰려니까 근의 공식 쓰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이거 제곱에 마이너스 4ac 뭐 이렇게 되는데 계산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류의 문제, 이 루트가 끼어서 나오는 이런 류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인수분해 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이 수가 나올 거니까 얘를 곱하지 말고요. 얘를 어쨌든 얘는 뭐 곱하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1 곱하기 이거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고 모양을 뭘로? 이놈의 모양으로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자, 얘랑 얘는 우리가 뭐로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여기서 1, 2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인수분해지만 여기서는 루트 2, 루트 2 같은 게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2기 때문에 여기 루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일단 해봅시다. 1하고 2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이렇게 곱하면 2 곱하기 루트 2 나오니까 이걸 만들 수가 없죠. 루트 2를. 이 형태는 절대 안 되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 요렇게 곱하면 더하기 2죠. 이거랑 이거랑 됐으니까 이건 나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개의 부호가 뭐기 때문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에 밑에다 뭐를 곱해줘야 되겠다? 마이너스를 곱해주셔야 되겠네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요렇게 둘이 곱하면 이건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요렇게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이니까 얘랑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거 분배법칙은 똑같은 거 나온다는 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위에 거랑 밑에 걸로 인수분해 된다 해서 바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루트 2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에다가 x 마이너스 1 요거 한 게 얼마다? 0이다. 요렇게 이제 바로 풀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0 되는 거랑 이게 0 되는 거 찾으면 되니까 x 값은 이놈이 0 되는 건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겠죠? 이놈이 0 되는 건 얼마? 1 요렇게 나올 거니까 유리화만 시켜주시면 x 값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공부하는 대로 하면 사실 이것도 계산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일단 이거부터 해볼게요. 얘들이 곱하면 합차니까 제곱차, 앞에 거 제곱하면 2, 뒤에 거 제곱하면 1, 2 빼기 1이니까 1이죠. 개수 얼마? 최고차 개수가 1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빼기. 여기서 이걸 곱해주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자, 봅시다. 전체 제곱이죠. 똑같은 모양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2. 뒤에 거 제곱하면 얼마? 1. 둘이 더해야 되니까 3이고, 더하기 2루트 2가 되겠죠. 둘이 곱해서 2배니까, 여기에 x가 되고요. 뒤에 있는 거는 2배,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곱해서 이거, 더해서 이거 되는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얘는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얘 둘이 더하면, 얘 나오나요? 나오죠? 이거 더하면 3이고. 안 나오네요? 지금 안 나오죠, 그죠? 얘랑 얘랑 곱하면 이거 나오는데, 얘랑 얘랑 더하면 3이고, 이게 루트인데 이게 2루트이잖아요. 지금 안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네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2가 루트 2 곱하기 루트 2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뭐만 가져가냐면, 루트 2만 가져갑시다, 얘가. 그럼 얘가 루트 2가 남죠? 그건 얘랑 곱해야 되니까 이건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플러스 1이 됩니다, 그죠? 자, 분배 법칙 할게요. 얘랑 얘랑 곱하면, 2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루트 2가 되죠. 그럼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얘 나오고요. 얘랑 얘랑 더하면 이거 나옵니까? 그래도 안 나오네요. 그죠? 그래도 이게 지금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얘를 인수분해 하기가 생각보다 어떻다? 상당히 까다롭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봅시다. 그러면 얘의 수는 이게 1이고 그냥 바로 전개하면 2루트 2 플러스 2로 적을 수 있겠네요. 얘 둘이 곱하면 이거 나오고요. 왜냐면 얘 둘이 곱하면 이게 1이고 이 모양 그대로 그냥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 둘이 더해봅시다. 이거랑 이건 더하면 얼마예요? 1 더하기 2니까 3 나오고. 나오죠?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xx에서 위에 거 밑에 걸로 인수분해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좀 쉬워 보이나요? 여기서 찾아는 저기 찾아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공고사항은 이쪽 방향성인데 이게 그냥 무조건 쉽다 라고 생각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그냥 공고사항이니까 나는 무조건 이렇게 풀겠다 하면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바로 인수분해 되는 모양을 찾아서 해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 넘어가 볼게요. 자, 요런 식이 있을 때 한근이 1이고 한근이 1일 때요. A랑 다른 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보다 1이 근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근의 정의입니다. 그죠? 근이 뭐라 그랬죠? 근이 뭐다? 식을 네. 성립하게 하는. 그렇죠. 방정식이 참이 되게끔 하는 x값을 근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1이 근이니까 1을 다시 여기다 대입하면 이 식은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성립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지수 이제 x는 없어졌고 a만 남으니까 a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a-1의 제곱 어차피 1이니까 얘도 1이니까 분배 법칙 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2a-2가 0이 돼야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a 제곱에 얘랑 얘랑 계산하면 플러스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없어지죠?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이 나와서 얘는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된다는 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a는 뭐가 되거나 1이 되거나 아니면 뭐가 돼야 된다? 2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 문제 다시 한번 봅시다. 문제 보면 첫 줄에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야, 이거 밑줄 긋읍시다. 문제에서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분명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 얘가 2차 방정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2차항이 사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이 말 자체가 뭘 가지고 있다? 이놈이 0이 될 수 없으니까 A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가. 아시죠? 문제에서 자 다음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이건 A가 1이 될 수도 돼요. 이게 0이 돼도 됩니다. 방정식을 풀어라고 하면. 근데 문제에서 분명히 얘가 2차 방정식이라고 제시를 했잖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될 수 없다? 0이 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A는 1이 아니겠네요. A는 얼마나 갈 수 있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A가 2니까 여기다 다시 2를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다시 2를 넣읍시다. 여기 2 넣으면 X제곱. 여기 2 넣으면 제곱하면 3이니까 마이너스 3X. 여기 2 넣으면 빼기라면 1이니까 곱하면 플러스 2는 0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사실 뭐 이거랑 같은 식이 나옵니다. 그죠? 인수분해 하면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얼마나 갈 수 있다? 2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근이라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뭐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최고차는 0이 될 수 없다. 라는 아주 정확한 이 정의를 가져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또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 절대값 문제는 1차 방정식이 아니라 어느 단원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겠죠.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얘는 절대값 문제를 풀 건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나누. 그렇죠. 범위를 나눕시다. 그럼 절대값 여기 하나만 있잖아요. 그럼 이놈이 뭐인 경우랑 양인 경우랑 음인 경우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랑 x가 0보다 작은 경우 두 개를 나눠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크면 이거 양수네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대로 나오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이번엔 x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음수 이거 나올 때 뭘 달고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달고 나야 되니까 이거랑 곱해주면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따라서 이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겠네요. 그죠?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절대값 문제가 나왔다. 기본풀이가 뭐다? 범위를 나눠야 된다. 범위를 나눠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절대값이 없어요. 그렇죠. 절대값이 없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범위를 나누니까 절대값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뭐다? 우리는 절대값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인수분해 하면 2하고 4, 마이너스는 여기 붙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럼 xx 되니까 자, 바로 할게요. 이거 0 되려면 x 얼마? 마이너스 2. 자, 이거 0 되려면 x 얼마? 4. 그렇죠. 4가 돼야 되겠죠. 이거 플러스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를 바로 답으로 적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전제가 뭐다? 우리가 이 식을 풀 수 있는 전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이죠. 이해되시죠? 이 식, 만약 이걸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 식을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로 나오는 이 답들도 무조건 뭐다? 요 앞에 경우를 나누는 식을 따라가야 되겠죠. x는 무조건 0보다 뭐 해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뭐는 안 된다? 마이너스 2는 답으로 적어줄 수가 없다고요. 뭐만? 요놈만 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범위에서는. 아시겠죠? 밑에 것도 마찬가지래요. 2하고 4로 인수분해 되고요. 마이너스 어디 붙으면 돼요? 위에 붙으면 되겠죠? 5판 마이너스 8 더하면 2. 그럼 xx 적으면 이거 0 되는 x가 얼마? 이고요. 이거 0 되는 x가 얼마? 마이너스 4. 근데 x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음수가 돼야 되니까 얘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x는 뭐만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제 두 개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기본 풀이고요. 그럼 다른 풀이는 없느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풀이를 좀 더 심플하게 간단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조금 많아야 되고요. 문제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대값은 절대값 A의 제곱이나 그냥 A의 제곱이나 어떤 값이 나온다? 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게 절대값의 성질이죠. 그러니까 2를 제곱하는 거나 아니 2의 절대값을 제곱하는 거나 2를 제곱하는 거 같고요.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을 제곱해도 4고요. 마이너스 1을 전체 제곱해도 4가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체 제곱은 어차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음수가 절대 못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절대값이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제가 x제곱 아닙니까? 그죠? 쟤를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놓을 수 있죠. 어차피 x의 제곱이나 절대값 x의 제곱이 같을 거니까. 그거에 마이너스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8은 0이다. 이렇게 식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놈을 처음부터 어떻게 인수분해할 수 있냐면 얘는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x 얘들이 곱하면 절대값 x의 전체 제곱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얘는 뭐고 2, 4로 나눠서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 곱한 마이너스 8 더한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걸 수 있겠네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절대값 x 플러스 2랑 절대값 x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해서 이놈이 0이 된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절대값 x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면 얘가 마이너스 2가 돼야 2를 더하면 0이 나오겠죠. 근데 절대값이 마이너스 나올 수 있다 없다? 없네요. 이건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만 나오겠네요. 그럼 절대값 x가 얼마 되는 거? 4 되는 거 찾을 거니까 x값은 뭐가 나온다? 플러스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와서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풀이가 짧은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러면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건 기본 풀이법이라는 거. 범위 나눠서 푸는 거. 됐죠?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갑시다. 자, 이 문제는 아까처럼 뭐 여기에 있는 게 이거의 전체 제곱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뭐 해보면 된다? 범위 나눠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범위를 나누는 기준은 절대값이 양이냐 음이냐니까 절대값이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이 기준이 된다 그랬죠? 자, 이거 0 되려면 x 얼마입니까? 1요. x가 1이니까 이건 x의 범위를 뭐해서 1보다 큰 경우랑 1보다 작은 경우로 그냥 나눠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x에 자, x가 1보다 크면 이거 양이에요 음이에요? 양수죠? 그대로 나오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해주시면 되고요. x가 1보다 작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에 이거 음수 되겠네요. 그죠? 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2 계산한 거 요거만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한쪽으로 넘깁시다. 이쪽으로 넘기면 다 넘길게요. 이거는 x제곱 마이너스 4x에 이건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왼쪽으로 넘깁시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에 이거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은 0. 뭐 간단하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인수분해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xx니까 요거 연결하면 x 얼마? 1. 요거 연결하면 x 얼마? 3.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건 x가 1보다 큰 거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되네요. 둘 다. 그죠? 둘 다 됩니다. 이건. 자, 이거는 인수분해 하면 완전 제곱식이죠.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x는 이거 연결하면 x 얼마 돼야 됩니까? 1 돼야 되는데 1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고 얘는 빼야 되겠네요. 그죠? 되는 것마다 요렇게 두 개.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값 문제는 등호 여기 넣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등호가 여기 아니라 이쪽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1이 빠지고 여기서 1이 들어갔겠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x 값이 1이 나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네. 자, 활용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시간이 애매하네요. 그죠? 오늘 딴 얘기 조금 해가지고.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판별식 할 건데 판별식 하기 전에 뭐 가우스 내용도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가우스에 대한 설명 조금 하고 그다음에 판별식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